개나 소나 필라테스 강사한다. 지금 제일 먼저 골라야 되는 직업 1순위가 필라테스 강사다. 혹시 여러분들도 비슷한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 사람들을 비난하려고 이 영상을 찍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요, 이 직업을 그 정도로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을 저는 절반 정도는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 정말 아무 준비 없이 아무 각오 없이 이 업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죠. 자격증 하나 따고 바로 현장에 뛰어드는 분들, 6개월도 안 돼서 나 강사해야 하는 분들 솔직히 좀 많이 봤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 중요한 진실도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아는 강사들 중에는 멀쩡한 직장을 다니다가 안정적인 커리어를 내려놓고 필라테스 선택한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대기업 10년 다니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요. 공무원 하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 뭐 간호사 하다가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단순히 이분들이 운동이 좋아서 그냥 쉽게 넘어오시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몸이 바뀌고 감정 상태가 바뀌고 삶을 바라보는 방향 자체가 완전히 바뀌면서 이게 내가 원하는 일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으셨다는 거죠. 자, 어떤 분은 만성 허리 통증으로 10년을 고생하다가 필라테스를 만나서 몸이 회복되는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이 너무 강렬해서 이 일을 시작하신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출산 후에 몸이 완전히 망가졌는데 필라테스로 자기 몸을 되찾으면서 이걸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싶다, 이런 마음을 느끼게 돼서 강사가 된 분들도 있으신 거죠. 절대 가벼운 선택이 아닙니다.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결정이고, 안정적인 월급을 포기하고 주변의 이런 걱정이나 이런 것들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이 일을 선택하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한테 개나 소나 하는 직업이라고 말하는 건 솔직히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필라테스 강사 그냥 해볼 만한 직업 아니야?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면 솔직히 이 영상은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나가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대로 이 일에 정말 진심이고 이게 정말 내 일이 맞을까? 이 질문에 대한 확신을 얻고 싶으신 분, 그리고 일이 너무 좋은데 어떻게 하면 오래 그리고 깊게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고민이시라면 오늘 영상은 분명히 도움되실 거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이제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필라테스 강사를 절대 하면 안 되는 유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 번째 유형인데요, 구조를 보지 않고 교육에만 집착하는 분들. 지금 업계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미 가격 경쟁으로 업계가 무너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최근 5년 사이에 이 속도는 굉장히 더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1회에 6에서 7만 원 받던 수업이 이제는 4만 원, 심지어 3만 원대까지도 내려가기 시작했고요. 그룹 수업은 사실 말할 것도 없죠. 옛날에는 15,000원 했거든요, 그룹 수업도. 근데 이제는 4,900원, 3,900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분들 대부분 교육이 문제다,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 좋습니다. 그 말도 틀리진 않죠.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한번 살펴보죠. 5년 전이랑 지금이랑 필라테스 교육 강사 수가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예전에는 솔직히 많지 않았습니다. 지방에는 더 없었고, 서울에 교육을 받으러 맨날 KTX 타고 올라오고 이런 분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 교육을 하는 강사분들이 정말 많아졌고, 온라인 교육도 너무 많아졌고요.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질문이 하나가 있죠. 강사를 교육하는 사람은 이렇게 많아졌는데 왜 수업 단가는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걸까?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교육의 양은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강사들의 몸값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교육을 받는다고 단가가 올라가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자격증 하나 더 따고 워크숍 하나 더 듣는다고 해서 내 수업료가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자, 오해하지 마시고요. 전문성은 필수지만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그냥 공부 안 해도 되나, 이게 아니고요. 그냥 필라테스 강사가 공부 안 하는 건 운전하는 사람들이 면허 없이 도로 나오는 거랑 똑같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면허 있다고 과속해도 되나요? 이건 아니죠. 자, 면허는 그냥 출발선에서 서로 서는 조건입니다. 도로에 나올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이지, 면허 있다고 운전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공부는 원래 하는 겁니다. 그걸 했다고 몸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해야 하는 걸 했을 뿐인 건데 이걸 했다고 내가 몸값이 올라간다? 이게 좀 이상하거든요, 사실. 교육받으면 단가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저한테 컨설팅 하시는 분들 중에도 저 이번에 이런 자격증 따면 이제 단가를 좀 올려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안타깝지만 이건 좀 착각입니다. 자, 오히려 정말 공부를 많이 하는 분일수록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난 아직 부족하다. 배우면 배울수록 모르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인체가 얼마나 복잡한데 공부하면 할수록 겸손해지는 게 당연하죠. 근데 이 정도까지, 이 단계까지 왔다면 이제 더 배워야 할 때가 아니라 현재는 내 구조를 점검해보고 수정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남들이랑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교육을 받고 똑같은 방식으로 수업을 하는데 똑같은 돈을 받는 거 이상한 게 아니죠. 당연한 결과입니다. 행동이 같으면 결과도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다른 결과를 원하면 남들이 하지 않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자,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아는 강사분 중에
뭐 A라는 분이 있는데, 자, 이분은 자격증만 거의 7개 넘게를 땄어요. 뭐 매트, 기구, 뭐 재활, 산전산후, 뭐 소도구, 교육비로만 수천만 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수업료는요, 주변 센터랑 똑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일하는 구조가 똑같았거든요.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고 똑같은 방식으로만 수업을 하는데 당연히 같은 급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격증이 7개든 70개든 구조가 같으면 결과도 같습니다. 반면에 B라는 강사가 있었는데, 이분은 자격증은 기본적인 것만 갖추고 있었습니다. 대신 자기만의 타겟을 명확하게 잡았고 출산 후에 골반 문제를 가진 30대 여성만 받았습니다. 그 분야에서는 확실하게 결과를 냅니다. 자, 입소문이 나니까 고객이 찾아오고 단가도 본인이 정하는 거죠. 구조가 다르니까 결과도 다른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강사가 걸러지는데요. 자, 이 일을 그냥 안정적인 직업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혹은 열심히만 하면 언젠가는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이 구조랑 맞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분들이 3년 안에 지치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뭐 통장도 지칩니다. 반대로 이 일을 통해서 자기 몸값을 올리고 싶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본질을 전달하고 싶고 그런 사람들과만 일을 하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이라면 이 일을 오래 하셔도 됩니다.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죠. 아니, 오히려 엄청난 보상을 받게 될 겁니다. 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일의 만족도가 확실히 올라갑니다. 자, 두 번째 유행인데요. 시퀀스에 집착하는 분들입니다. 자, 시퀀스의 다양성으로 전문성을 증명하려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나 이 동작도 하라, 저 동작도 하라, 뭐 이렇게 연결하면 멋있어, 뭐 이런 분들 많죠. 자,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고객의 몸을 관찰한다는 생각보다 뭔가 많이 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더 강합니다. 자, 50분 수업 동안 동작을 뭐 20개, 30개 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거죠. 자, 고객이 땀 흘려야 오늘 수업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필라테스의 본질과는 좀 멀다라는 거죠.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어떤 강사가 고객 상태를 보고 지금은 단계적인 운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강도를 굉장히 낮춰서 진행을 했대요. 근데 고객은 허리에 문제가 있었고 코어 활성화가 제대로 안 되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동작 위주로 천천히 정확하게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컴플레인에서 좋았습니다. 고객이 아니라 원장한테서요. 원장이 뭐라고 했을까요? 왜 이렇게 강도가 약하냐, 시퀀스를 좀 다양하게 해라, 고객이 좀 지루해하는 것 같다, 뭐 이런 말을 했대요. 웃기지 않나요? 고객 몸에 필요한 걸 했는데 그게 문제라니. 필요한 걸 해야 되는 다음 단계가 있는 겁니다. 기초가 안 된 사람한테 고급 동작을 시키면 뭐가 남습니까? 부상이 남겠죠. 아니면 보상 패턴이 굳어져서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자, 필라테스의 본질은 조절입니다. 컨트롤이죠. 조세 필라테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컨트롤러지라고 했잖아요. 조절도 안 되는 동작을 연속으로 수십 개 한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척추 분절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롤업을 시키고 골반 안정화도 안 되는 사람한테 레그 서클을 시키고 뭐 그게 필라테스입니까?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어떤 고객이 어깨 통증이 있어서 뭐 상담을 왔는데 전 센터에서 수업을 받은 수업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50분 동안 30개가 넘는 동작을 하더라고요. 쉬는 시간 없이 계속 다음 동작 다음 동작. 근데 그 중에 어깨 문제에 도움이 되는 동작은 몇 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다양하게 했다라는 거죠. 고객은 열심히 했다라는 느낌을 받았겠지만 몸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자, 물론 진짜 잘하면 시퀀스를 하는 과정에서 다 교정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좋습니다. 뭐 그 정도 능력이 있다면 그냥 그 방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15년 동안 해보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시퀀스 흐름 속에서 실시간으로 모든 걸 캐치하고 수정할 수 있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길을 선택을 한 겁니다. 동작 수를 오히려 줄이고 하나라도 제대로 하고 그 동작을 제대로 하는 순간 모든 어떤 움직임의 퀄리티가 올라가는 걸 경험했기 때문이죠. 난 시퀀스로 충분하다 뭐 이러시는 분들은 그냥 본인 길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나중에 막히는 지점이 오시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결국 이 모든 걸 관통하는 건 몸값을 올릴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몸값은 전문성의 총합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자격증 개수가 많거나 뭐 교육을 많이 들었거나 뭐 경력이나 연차가 많다거나 이게 무조건 몸값을 올리는 그런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거죠.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고객을 타겟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그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줄 것인지, 그 가치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이 구조를 설계한 사람은 몸값이 올라갑니다. 맞지도 않는 동작을 많이 시키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걸 정확하게 분석하고 제안하고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고객으로만 타겟을 하시는 게 오히려 몸값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한다가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을 위해서만 존재한다,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 순간부터 결과는 완벽하게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돈도 달라지고 시간도 달라질 겁니다. 하루에 10타임씩 뛰면서 몸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적은 타임으로도 더 높은 수익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 교육생들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허풍이 아니고요.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고 제 교육생들 중에서도 이 구조를 이해한 분들은 똑같이 하고 계십니다. 자, 이 구조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영상부터 보셔야 됩니다. 자, 모든 분들께 필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진지하게 몸값을 올리고 싶은 강사분들만 보세요. 그리고 혼자서 해결할 문제인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인지 점검하고 싶으시면 무료 실물책을 나눔하고 있으니까 꼭 신청해 보세요. 이 책을 보시면 지금 내 상태가 어디 단계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라테스 비즈니스 코치 박영재였습니다.